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6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1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 건설 쪽에서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거는 뭐 매 회차마다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걸 제출해야 될 건설공사가 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해체. 그래서 여기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자, 여기 31m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연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도 해당이 일부가 됩니다. 뭐 다 3만 제곱미터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1번부터 7번까지는 5,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더라도 여기는 해당이 된다. 자, 첫 번째는 문화 및 집회시설. 자, 시험에서는 여기 제외 사항도 나옵니다.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 나머지 문화 집회 시설이다. 뭐 일반적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극장과 같은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시설, 운수 시설, 고속철도, 역사,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자, 이거는 철도와 관련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종교 시설, 의료 시설, 의료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병원, 의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합병원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중에서는 관광 숙박시설,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 자 냉동 냉장 창고 시설 이런 것들은 모두 5,000제곱미터만 돼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또 연면적 5,000제곱미터가 넘는 냉동 냉장 창고 시설 여기 해당이 되죠. 여기 이미 해당이 되지만 그 시설의 설비 공사, 단열 공사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 지간 길이는 다리와 다리 사이의 길이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뭐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다리의 중심선, 이 다리의 중심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지간 길이라고 한다. 이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그리고 터널의 건설 공사에서 터널은 뭐 다 무조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그러니까 물을 두는 용수 전용 댐 중에서 2천만 톤이 넘는 전용 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 상수도의 전용 댐, 이런 공사, 그리고 10m 이상을 굴착해야 하는 공사. 자, 이런 것들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자, 문제로 다시 넘어가면, 자, 1번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2번 터널 건설,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자, 4번 교량 전체 길이가 40m인 교량 공사가 아니라 지간 길이 50m 이상인 공사가 해당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그 첨부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첨부 서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게 도대체 뭘 내는 거냐? 그래서 여기 첨부 서류라고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공사 개요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매설물, 뭐 가스 배관이라든가 수도 배관 뭐 이런 것들이 공사장 주변으로 다닌다 했을 때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뭐 이제 크레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공사에 대한 일정이 담긴 공정표.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사용 계획. 자, 안전관리 조직의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첨부 서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공사계획서, 3번 전체 공정표, 4번 재해위험시 연락 대피 방법 다 들어갑니다만 2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요령이 아니라 뭐죠? 네, 사용 계획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답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으로 일반 건설공사 갑 5억에서 50억 미만 비율 및 기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요거 여러분들 요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과거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예전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거를 이제 암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자, 해설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해설서에도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과거에는 공사 종류에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을 이렇게 세웠는데 요게 요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건설공사 갑,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 구조물, 뭐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건설공사 을, 그래서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 설비, 장비들, 그다음에 중건설공사, 뭐 댐, 뭐 교량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철도, 궤도, 뭐 특수 기타 건설공사, 이거는 뭐 택지공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요걸 가지고 5억 미만 그리고 50억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러면 중간이니까 5억에서 50억 구간이 있겠죠. 여기서는 일정 비율, 대상액에다가 비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기초액을 더해준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면서 안에 있는 내용도 싹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요 내용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건축공사. 자, 예전에는 갑을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나누고요. 중건설, 특수건설 이렇게 네 가지로만 나뉩니다. 그래서 5억 미만인 경우 3.11%, 뭐 50억 이상인 경우 2.37%. 요게 이제 건축공사에 해당이 되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뭐 요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 일반 건설공사, 건축공사에 대한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보시고 비율. 그래서 우리가 대상액, 대상액이라는 것은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입니다. 요걸 우리가 대상액이라고 하는데 전체 공사 금액에서 요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관리비를 뽑아낸다. 그래서 이 대상액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5억에서 50억이라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가 뭐 한 7억 된다. 그러면 7억에 대한 7억을 여기다 써주고 비율 2.28%니까 0.02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다가 요 금액에다가 더하기 기초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자 432만 5천원 이걸 더해줘야 되겠죠. 432만 5천원. 자 이렇게 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4번입니다. 공정률이 65%인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 사용 기준은 얼마 이상인가? 자, 공정률이 65%, 공사가 이미 65%나 진행이 됐네요. 자, 그랬을 때 안전관리비도 역시 공사 진행에 맞춰서 비슷하게 사용을 해줘야 된다. 뭐 초반에 다 써도 되긴 합니다만 초반에 다 쓰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관리를 못하죠. 또 반대로 하나도 안 쓰다가 마지막에 쓰면은 공사 과정 중에서 돈을 아낀다고 안전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정률,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사가 50%가 끝났다. 그럼 안전관리비도 50%를 써야 되고요. 자, 공정률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안전관리비도 70% 이상. 공정률이 90% 이상이면 안전관리비도 90% 이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정률이 65%라고 한다는 건 50에서 70%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최소한 50% 이상은 사용해 줘야 한다. 5번 문제입니다. 재해방지 설비 중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는,
자, 이거 안전규칙, 여기 뭐 제42조 추락의 방지에 나오는 건데,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구조상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하다면, 언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 발판 설치가 안 되니까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되겠죠? 이마저도 안 되면 최소한 안전대는 착용하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되겠다. 6번 추락 방지망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 있는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추락 방지망은 인장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물코가 10cm인 것과 5cm인 것이 있습니다. 그물코가 크다라는 건 중간에 공간 간격이 넓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단단하게 매듭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매듭이 없는 방망과 매듭이 있는 방망이 있습니다. 자, 매듭이 없는 건 10cm일 때 240, 매듭은 200. 자, 5cm는 건 매듭 없는 방망은 없고요. 아예 있을 수가 없고, 매듭 방망은 110. 이것도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수치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역시 필기, 실기, 여기 해설을 보시면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안전난간은 기본적으로 난간대가 있고요. 난간 기둥이 있고 발끝마기판이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 2층이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 위에 난간대가 있어야 되겠죠. 난간대가 있어야 사람이 이걸 붙잡고 이렇게 서 있겠죠. 자, 이게 난간대, 이게 여기가 난간대고, 난간대. 그 다음에 이 난간대를 세우려면 당연히 중간중간 기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둥이죠. 난간 기둥. 그 다음에 여기 발끝에 여기 뭐 재료나 이런 것들 자재가 떨어져 있을 때 아래로 낙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위로 이렇게 판을 세웁니다. 요게 발끝 마기판이다. 발끝 마기판. 자,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의 바닥면으로부터, 자,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 90c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난간대를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90cm 이상이 된다면 중간에 중간 난간대를 하나 이렇게 두자. 그죠? 사이가 너무 위아래가 넓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단으로 120cm 이상의 그 이상에 설치할 때는 최소한 난간대를 하나 중간에 더 세우자. 두 개를 세우자. 그러면 이렇게 세 칸이 나눠지겠죠. 이 간격은 60cm 이하가 돼야 된다. 균등하게.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 난간과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좁다. 그러면 중간 난간대를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25cm 이하로 촘촘하게 기둥이 되어 있으면 중간 난간대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 난간대 자체가 튼튼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기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간대는 튼튼해야 되는데 2.7cm 정도 되는 금속재 파이프, 이 파이프만큼 튼튼하다면, 지름 2.7cm의 금속재 파이프만큼 튼튼하다면 괜찮다. 어떤 재료를 써도. 그리고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발끝마기판 보시면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자. 요 발끝마기판이죠. 여기 아래 떨어지지 않게 판을 세웠는데 요 발끝마기판은 10cm 이상이어야 한다. 자, 요 정도가 필기실기에 모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판, 난간기둥으로 구성됐다. 발끝마기판은 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다. 아, 좋네요. 난간대는 지름 1.5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가 아니라 뭐죠? 2.7cm다. 이거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안전난간은 임의의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자,
이렇게 봤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흑막이 가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일링 현상. 자, 보일링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굴착을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만큼 굴착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땅을 여기를 이만큼을 파냈습니다. 이만큼을 우리가 파냈는데, 자, 파낸 다음에 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흑막이 지보공을 땅 속에 이렇게 묻죠. 땅 속에 흑막이 지보공을 이렇게 묻어서 이게 뭐 버팀대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여기 지하 수위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 수위,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파면 여기 있는 물이 흐르다가 여기서 막혀버리겠죠.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을 따라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여기도 흐르기 시작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 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뽀글뽀글뽀글 끓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액상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퀵샌드라고 합니다. 모래가 여기가 물 때문에 약해진다. 그러면 여기 요 부분도 약해지겠죠, 점점. 그럼 결국은 이 흑막이 지보공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물이 마치 끓는 것처럼 올라온다라고 해서 보일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여기 모래 지반, 땅이 모래 지반일 때 마치 모래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보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래 지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질 지반이다. 모래 사자를 써서 사질 지반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여기를 흑막이 지붕을 깊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집안에 있는 물을 모두 밖으로 뽑아내는 어떤 배수 작업을 한다거나, 자, 이런 계량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 4번, 연욕한 점토 지반의 굴착면의 윤기로 발생한다는, 점토 지반이 아니라 사질 지반이죠. 네. 자, 요거는 정답이 4번. 9번, 굴착 공사에 있어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정답이 4번, 비탈면 상부에 토사를 적재한다. 우리가 비탈면이라는 거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이게 무너질 수 있겠죠. 이렇게 무너지기 위해서 여 위에다 흙을 쌓으면은 결국은 아래로 하중이 작용하면서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토사를 적재한다면 아래쪽에 적재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다져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표수,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무너지기 때문에 표면에 배수공을 설치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탈면의 하단을 성토하자. 아래쪽을 쌓아서 다지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사면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사면보호, 아까처럼 이렇게 흙이 쌓여 있는 공간,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차를 지나갈 때 산 위에 여기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해서 여기다 뭐 돌로 이렇게 쌓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을 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사면보호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사면보호공법은 식생공, 그래서 여기다 풀을 심어 놓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겠죠. 그냥 모래가 있으면 무너지겠지만 그런 식생공이고요. 네, 구조물을 가지고 여기다 설치하는 경우 있다. 콘크리트 블럭 격자공, 모르타르기 뿜어 붙이기공, 블럭 붙임공, 돌 붙임공. 그래서 여기다가 콘크리트 블럭을 여기다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요. 돌이나, 또는 여기다 콘크리트를 아예 발라버리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자, 이런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비탈면에 돌 망태공, 또 블럭 정형공, 그래서 뭐 돌을 쌓는다든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이 아닌 것, 이거 뭐죠? 요 식생공. 요거는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뭐 씨앗을 아예 뿌려서 풀이 자라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다음 11번입니다. 집안 등의 굴착 작업 시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로 옳은 것은 해서 1대 10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법적 기준이, 법령 기준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모래
연암, 풍암, 경암 그 밖에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뭐 1.5에서 1.5에서 1.8, 뭐 1.5, 1.3 막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지금 요 기준으로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기출 문제를 보시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요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시고요. 특히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모래는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좀 길고요. 연암, 풍암 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연암이나 풍암, 경암 기울기 기준 중요하다. 자, 12번 터널 작업에 있어 자동 경보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이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하여 당일에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너무 자주 나오죠. 자, 터널에서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이거를 대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동 경보 장치라고 하는데 이 경보 장치가 작동을 안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경보 장치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경보 장치에서도 특히 점검해야 될 세 가지: 계기판, 그러면 이 검지부, 어디 센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경보 장치,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아닌 것은 정답 4번이죠.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